네, 다음은 또 우리가 안 다룰 수 없는 게 대장동 의혹 사건. 아, 네네. 그 대장동 의혹 이전에 네. 지금 광주 전남부, 네네. 그러니까 호남에서의 당원 투표, 네네. 권리당원. 호남 대첩이라고 그렇죠. 25, 26일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그게 우리말. 결과 발표고 지금 여론조사,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투표하고 있어요. 지금 투표 중이죠. 이 투표 중이죠. 25, 26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낙연이가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이 추격의 되느냐. 발판을 마련하느냐 예. 그거죠. 호남에서 1위가 늘 무조건이죠. 무조건 민주당의 당원이 30% 넘게 있잖아요. 당 예. 후보가 지금까지는 돼 왔기 때문에 뭐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은 호남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호남에서의 만약 이낙연 후보가 1위를 한다면은 수도권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33만인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 수도권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뭐냐면 또 호남 사람들입니다. 서울은 그렇습니다. 예, 특히 서울은. 예, 서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호남 대첩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주 관심사인데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호남 쪽에서는 의원직 사퇴도 하고 눈물까지 흘리니까 그 짠하네. 그래도 우리 쪽 아, 예, 예. 전남지사도 하고 여기서 사선이나 하고 우리 쪽에서 키운 사람인데 예, 예. 그런 분위기가 꽤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네네. 최근에 네네. 호남에서 여론조사 결과들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 제가 몇 개 갖고 오긴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는 눈여겨보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지역의 이 민심을 살필 때, 아까 말씀드린 리얼미터, 공정, RN서치, 갤럽, 여기서, 나오는 지역 민심에서 주의할 건, 이게 전국 표본에서 지역을 따오는 거거든요. 그 100명 정도 그냥 100명 내외예요. 그러니 뭐 예, 이거. 전국이 한 1000명에서 1200명 사이의 표본인데 그 중에서 지역 딱 나눠 보면은 한 100명 내외를 갖고 민심을 이렇게 따져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게 이겁니다. 무등일보 있지 않습니까? 예, 광주에서 무등일보 나오는 무등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표본 집단도 많이 했더라고요. 1600명 정도의 표본 집단을 갖고 지금 그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물론 이건 투표하기 전입니다. 20일 전에 했고요. 아주 유의미하게 나왔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44.1%, 이재명 후보가 35.4%로 거의 오차 범위 9% 정도 오차를 살짝 벗어났네요. 벗어난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모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도 광주 전남만 했는데요. 여기서는 아주 근소하게 양자 대결로 했을 때 아주 근소하게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어요. 이낙연 후보가 43.8, 이재명 후보가 45.4. 이건 거의 백지장 차이인데 이런 정도라면 그 이전에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사실상 이낙연 후보가 좀 압도적으로 호남 지역을 리드하다가 완전 역전당했던 기간이 꽤 그렇죠. 길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1위를 예, 했었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좀 더 많이 지원한 게 아니냐 했는데 지금은 현재는 박빙이거나 아니면 많이 앞서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와서 혹시나 이것이 좀 반영이 되는 건가라고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얘기한 17, 18일 데일리한 여론조사에서도 네네. 이낙연 후보가 14.7%로 예. 그동안 홍준표한테 밀려갖고 4위였는데 홍준표 후보가 1.3%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어쨌든 올랐습니다. 3위로 올랐고 3위로 거기에 올랐어요. 호남만을 비교해 보니까 네. 호남에서 이낙연 25.7, 이재명 23.8로 여기서도 이낙연이가 근소하나마 앞서고 앞서는 있어요. 걸로. 그러니까 호남에서 이번의 경우는 전략적 선택이라 해서 두 사람 정도가 하나를 확 밀어주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대선에 이제 가면은 민주당 후보한테 물론 몰아줄 가능성이 좀 있겠지만 지금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을 놓고 보면은 여론조사상에는 네. 그동안 뒤쳐져 있던 이낙연이 호남 민심에서 1위로 근소하게나마 올라선 것 아닌가. 그래서 그 결과도 호남에서 이겼다. 작든 많든 이기는 결과가 나오면은 이낙연으로서는
기사회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사실 이런 이 상황에서 이낙연 후보가 잘해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지금 대장동 의혹이 사람들한테 이게 진짜 뭐야? 라는 어떤 지금 그 상황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특히나 광주 전남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많은 뭐 형수에 대한 욕이라든지 또는 뭐 김부선 씨와의 관계, 뭐 친형 강제 입원 이런 문제들은 사실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죠. 알고 있고 이 사람이 그렇다고 깨끗하고 정말 순수하고 투명한 사람은 아니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전국적으로 어떤 투표에서는 1등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이재명 지사를 지금 호남 민심이 지금 굉장히 지지했던 것인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즉 대장동 의혹이 도대체 뭐야? 이 사람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 사실 작동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본격적으로 대장동 의혹으로 좀 얘기를 바꾸면은 결국 지금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대장동 의혹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대장동 의혹 사태는 앞으로 눈덩이처럼 엄청나게 불어나가고 저는 LH 사태를 능가하리라고 봅니다. 네. LH 사태는 이제 LH에 있는 그런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빼내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건데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뭐 김부겸 총리까지도 그 상식적이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 아닙니까? 5천만 원 투자를 했는데 577억. 대장동 7인이 4,040억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3억 5천 내놓고 이게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할 것이며 대다수 국민들은 도대체 우리는 뭐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LH 투기는 저리 가라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 대장동 7인이 가져갔다는 그 이익을 보면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느냐. 그렇죠. 지금 이 정부가 집 한 채 가진 사람들 뭐 부동산 투기다 뭐다 무슨 투자다 해가지고 그렇게 세금을 지금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갖고 1억 천금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단군이래요. 최대 수익 사업을 내고 아마 어디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도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수익을 낸 거 아닙니까? 어떻게 1150, 300의 수익을 내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것과 뭐 돈을 받아서 연루가 됐다 안 됐다 이건 나중 문제고 그건 형사의 여죄 문제입니다. 이건 형사 배임 문제부터 시작을 해갖고 형사 문제니까 뇌물수재 문제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금 일관성 없는 말 바꾸기가 이번에도 또 나타난 거예요. 자, 이겁니다. 아니 지금 이게 공공환수로 내가 5,500억 원을 갖고 왔다. 나는 영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 순서예요. 아니 일단 공공환수 5,500원 하는 건 좋아. 그 다음에 왜 근데 개인한테 4,400억 원을 몰아줬지?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 공공환수 부분에서 이재명이 자랑한 게 이거예요. 그 이전에 헤쳐먹었던 민간 기업들이 헤쳐먹으려고 했다. 나는 특정 기업에 이렇게 배불려 주는 거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공공환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여다봤더니 그런데 공공환수 5,500원을 했다고 치더라도 나머지에 대해서 4,400억에 플러스 몇천억까지 포함해갖고 또 특정 한 사람한테 또 배불리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일산대교 갖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국민연금이 배불리게 만들고 말이야. 특정 기업에 배불리게 만들고 난 못해. 통행료 내가 대통령 되면 그거 못 받게 하겠어 했는데 아직도 대답을 못하는 게 화천대유를 왜 배불리게 만들었는데 했더니 하는 말이 그거 난 몰라. 성남시장 나 지금 성남시장 아니잖아. 이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대답은 나 1원이라도 내가 받았으면 나 사퇴할 거야. 이게 지금 밀리고 있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또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또 처음에는 저는 이재명 지사가 그 1조 5천억 사업이라 해서 뭐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네. 이렇게 부동산. 이건 1조 5천억은 사업이 아니라 이익입니다. 이익. 거기, 그렇죠. 이 사업 자체는 5조, 10조도 되는 사업이에요. 전체 사업으로 보면은 매출의 규모로. 그 중에서 5,503억 원을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실질적으로 돈을 가져온 것은 성남 도시개발이 1,800 얼마뿐이 안 되고 나머지는 그 공원 조성해 주는 게 뭐 몇천억,
또 무슨 터널 뚫는 게 얼마 했는데 공원조성도 소송이 붙어갖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전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가져온 것은 2천억도 안 돼요. 지분 50%를 갖고 있는 이 성남 도시개발이. 그렇죠. 근데 김만배, 예. 머니투데이 대주주. 무슨 법조 출입이고 신문사 부국장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이런 사람은 577억을 가져가 버렸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누나, 무슨 어머니, 또 지인, 뭐 이런 사람들이 3천억이 넘는 돈을 또 가져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고, 네. 실제적으로 5천억 가져온 것도 문제가 되지만, 나머지를 1조 정도를 민간한테 그냥 주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익이 날 경우에 그게 기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초과 수익이 났을 때는 그걸 공공으로 환수해야 하는데 이게 공공 환수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몰아 주어버린 거예요.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참 비겁한 게 저는 그 말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아니 이게 되게 리스크가 큰 일 아니야. 이거 성공 안 했으면 위험 부담이 있는 걸 다 떠안고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거기 판교예요. 판교의 끝자락이에요. 남판교라고 불리는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고 다 그 당시에도 언론에서 다 이야기한 땅이라고요. 이게 위험 부담이 있다. 땅 짓고 헤엄치는 땅이었거든요. 아니 그리고 공공기반 성남시가 하기 때문에 대개는 인허가, 민원 뭐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 성남시가 다 정리해 준 거 아닙니까? 토지 수용까지 다 끝내줬대요. 네. 예. 형질 변경하면은 이 지사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엄청난 이익을 나는데 왜 민간한테 주느냐? 100% 공공개발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100%가 아니라 3분의 1 공공개발도 지금 안 된 거 아닙니까? 수익으로 따지면은. 그렇습니다. 1조 5천억으로 따지더라도 5천억 가져왔으면은 3분의 1뿐이 아니잖아요. 1조를 몰아줘버린 거 아닙니까? 특정인한테.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계속 그것만 외쳐요. 아니 나는 공공환수를 했다. 공공환수는 단군 일의 최대다. 내가 대통령 되면 모든 걸 다 이렇게 하겠다. 그럼 모든 걸 다 어떤 특정 기업에 몰아주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환수 아주 시청자분들도 정확하게 여기셔야 될 게 다 따져봐야 돼요. 아까 신흥동에 공원 주는 거 그거 원래 뭐 이 개발에서부터 이야기된 거예요. 이게 무슨 공공환수 뭐 이런 개념 아니고요. 워낙에 신흥동 그 이 공단 부지가 이제 텅 빈 상태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실제로 1,800억이 가져간 것도 공공환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당연히 뛰어들어서 이 시행사가 됐으니까 그 이익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도리어 더 많이 갖고 가야 되는데 1,800억밖에 안 갖고 간 거를 공공환수했다라고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5,500억 공공환수부터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걸 주장하면서 특정 개인, 특정 기업의 그런 이름도 없는 기업에 그러니까 배불려 준 거는 딴 얘기예요. 아 이건 국민의힘이다. 힘 게이트다. 아, 이건 전에 있던 그 사업자들이다. 아니, 전에 있던 사업자들한테 안 주려고 공공 환수 개발, 공영 개발을 했다고 한 사람이 나중에 말이 막히니까는 지금 이익을 가져간 건 전에 있던 그런 그 개발업자들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측이 좀 공격을 하면은 왜 국민의힘 게이트에 거기에 이렇게 동조를 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원유철 전 의원이 거기 고문으로 있었다는 거고 곽상도 의원 아들이 7년간인가 있었는데 그 봉구표까지 다 공개했잖아요. 250만 원 받았다. 뭐 250만 원 받은 봉구표.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벌면서 직원들한테는 그 돈에 비하면 쥐꼬리만큼 준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두 사람이 거기에 관여됐다 해갖고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그런 얘기죠. 오늘 또 하나 그 글을 올렸는데 이게 또 파장이 커요. 네. 이재명이. 뭘 올렸어요? 매일 올리다고 보니까 예. 급하기는 급한 것 같아요. 수박 기득권이 공영개발 포기하라 압력을 했었다. 시장 시절에. 예, 뭐 수박 기득권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수박 기득권이 무슨 뜻이냐면 겉은 초록색인데 속은 예. 빨간.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낙연 후보를 비난할 때 하는 소리예요. 너는 겉으로는 민주당 같지만 속으로는 보수 우파를 너 지원하지. 이렇게 비판할 때 수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낙연 후보를 두고 수박 기득권이 너 압력 집어넣었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 갖고 지금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는
아니 수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거 5.18 때 그 광주 시민들을 비하하는 용어다. 뭐 하면서 서로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권순일 전 대법관. 네. 이분이 뭐 자기는 화천대유가 어디다 투자한지도 모르고 또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도 자문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전화만 받았다. 변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일단 사임을 했는지. 네네. 전 대법관 하신 분이, 대법관까지 하신 분이 직원 뭐 15인가 7명. 7명 있는 회사에 고문으로 간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전례가 없는 아주 특이한 일이고. 그렇죠. 거기 가서 지금 자기는 아무 일을 안 했다고 했는데 이성문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일보고 인터뷰를 했더구만요. 네네. 그러니까 실질 오너는 누구예요? 대주주 김만배 씨고, 김만배고 이제 이 경영 사장이죠. 경영 네네. 대표죠. 네네.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는 바지 사장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한국일보 인터뷰에서는 권 전 대법관이 열심히 일한 거 우리 직원들 다 알고 있다. 그분을 모셔온 것은 그 지금 대장지구 북측에 송전탑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네, 거예요. 그걸 네. 지화화해야 하는데 거기에 해결사로 데려온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네. 문제를 해결하기 데려왔다는 게 해결사로 데려온 거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놓고 성남시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네네. 성남의 뜰이 자기 같은 회사들끼리. 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권순일이가 있다는 것은 이건 이제 잘 해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왜냐하면 권순일은 그때 이재명 지사의 그 허위 사실 공표죄 아주 중요했죠. 그때 2심까지도 이게 유죄죠. 그러니까 이 공직자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공수처법에 위반될 수 있는 정도의 액수의 유죄였는데 대법관이 5대5였을 때 최선임이기 때문에 이걸 뒤집었잖아요. 이게 이재명 지사한테 굉장히 고마운 일 아닙니까? 이 대가로 여기 들어갔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이렇게 영입한 게 그런 그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들어줄 수 있는 그 지자체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을 뽑았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변호사법 위반. 심하게 얘기하면 사후 뇌물입니다. 사후 뇌물. 예, 사후 수뢰죄. 예. 그렇죠. 뭐 월 1,500만 원이라는데 이건 이런 경우는 되게 밖으로 내놓는 그런 액수고요. 액수입니다. 이면은 실제로는 이면에 한 뭉치 떡 줍니다. 예. 그렇게 수익 많은 데서 1,500만 원 대법관이 어디 가서 이 도장 하나 찍어준 것도 5천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송에 자기 이름 하나 올려주면 대법관 5천만 출신이. 최하 3천에서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대법관이나 하긴 헌재 4천 전화 벌었는데 몇 억 띄워주는 거야. 추정입니다 이거. 추정입니다. 또 하나는 그 화천대유가 네. 지금 우리 시청자들은 4,040억만 번 게 아니고 네네네. 거기에 또 15개 지구 중에 5개 지구에 대해서 네. 직접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공주택 4개 단지, 연립주택 1개 단지. 네, 5개 단지예요. 여기를 또 엄청나게 헐갑에 택지를 분양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지구들은 경쟁이었어요. 예. 경쟁 입찰을 했고 여기 수익이 당연히 이건 경쟁 입찰을 해야죠. 황금 쌀아기 땅인데.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180대 1도 막 경쟁이 네. 붙었었대요. 그런데 이 5개 지구는 그냥 화천대유의 그 자회사 천하동인 2호부터 뭐 4호까지 그냥 밀어준 거예요. 근데 이 수익이 원래 그 땅을 30% 이상 싸게 매입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수익은 2천억이 넘는 수익을 2,352억이 났어요. 2,352억에 아니 또 미분양 잔액이 한 4천억도 있어요. 거기서 또 수익이 나는 거죠. 그렇죠. 더 아직 그 전체 수익이 그러니까 종결되지 도대체 않은 거니까. 이 김만배라는 사람이 얼마의 돈을 가져가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봉이 김선달도 뭐 저리 가라 물고 갈 지경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LH 사태는 저리 가라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보면 이 사건이 제일 처음 터졌을 때 이재명이 나와서 했던 말 중에 이거는 뭐 SK증권이 어떻게 되고 무슨 얘기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SK증권이 투자한 게 아니라 SK증권은 특정 개인들한테 특정 금전 신탁이라는 걸 받아서 대신 운용을 한 셈이 된 거죠. 6명한테 받은 거 아닙니까? 이 3억 특정 5천. 금융신탁, 보통은 특정 금융신탁으로 운용을 할 때 약 한
어마어마한 돈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고작해야 얼마 안 되는 돈을 갖고 특정 김장 식탁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건 숨기려는 의도다. 알고 그러니까. 봤더니 김만배의 처간, 천이, 누이니 이런 사람들이 각각 그 특정 금전 식탁에 들어왔고 또 박영수 특검이 있었던 법무법인 강남에 있었던 변호사들이 또 들어갔고 이런 것들이 얽혀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봤더니 이전에 사업을 했던 그러니까 왜 공영 개발하기 전에 민간 개발의 사업에 연루됐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완전히 말씀하셨듯이 점점 복마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1원도 자기는 받은 바 없고 1원 한 푼이라도 받은 게 나온다 한다면은 경기지사 후보까지 사퇴하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쳤지만 이재명 지사가 그럴 일은 없다고 저도 믿고는 있습니다만 설사 돈을 받았다기도 자기가 어떻게 받습니까? 저쪽으로 해갖고 전혀 모르는 쪽으로 받아갖고 그게 흘러나오는데 문제는 과연 김만배와 이재명 지사의 다리를 누가 놓았느냐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김만배가 지금 자기 회사에서만 돈을 자기 회사 화천대유에서만도 450억인가? 473억이요. 473억을 빌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그게 안 어디로 되는 게 가버렸냐 이거야. 차라리 처음부터 무슨 배당이라든지 이렇게 다 돈을 받으면 세금 내고 떳떳하게 자기 돈이 되거든요. 이거는 다 이게 오픈이 돼 있습니다. 다 추적이 가능한 건데 전혀 이상한 게 자기가 대주주로 있는데 대주주가 그 회사에서 473억을 꾼다? 돈을 빌린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자금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그 행방만 추적해도요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말싸움 하려고 하지 말고 국정조사, 검찰, 공수처한테 맡겨야겠다 소용없습니다. 특검. 그래갖고 지금 노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검사장급으로. 한동훈이를 딱 특검해 놓으면은 저는 한 달이면 이건 충분히 아주 단순한 사건 아닙니까? 무슨 국정농단이라든가 조국 사건처럼 여러 갈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돈 추적하고 어디서 이렇게 이야기됐냐 이것만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한 달이면 끝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잘 됐네요. 왜냐하면 이재명은 그랬잖아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그 국민의힘 게이트를 밝혀야죠. 그러니까 자기 게이트가 아니라 이건 밝혀야 됩니다. 국민의힘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라도 한동안에서 맡기면 되겠네요.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